결국 이제 오늘은 그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을 정리하는 걸로, 그러면서 부동산학 개론을 저랑 처음 공부하기 때문에 이제 공부하는 패턴이 어떤 거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쪽을 한번 느끼고, 이제 다음 주가 이제 그 수요 공급을 주로 할 거예요. 그래서 수요 공급이 중요하니까 이제 수요 공급 이제 준비하고, 지나고 나서 수요 공급에서 아마도 한 70% 정도는 정리가 딱 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첫 시간에 복합 개념 했어요. 복합 개념이라는 말은 생각이다. 복합이라는 건 세 개, 법경기, 그 세 가지 생각이 종합적인 건데, 법이라는 것은 권리 따지는 거다. 권리 핵심은 소유권이다. 소유권은 어디다? 민법이다. 민법에서는 협의다. 지금 이렇게 들을 때는 하는데 여러분이 뭘 해야 되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처럼 집에 가셔서 애들한테 한번 이렇게 말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예, 오늘 아빠가 오늘 이제 부동산학 공부를 했는데 너 한번 들어볼래? 갖고 말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은 애는 그 말한 것을 기억을 해요. 갖고 그 애가 엄마한테 질문합니다. 엄마는 잊어버려. 근데 애는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말 한번 해보면은 이제 없으면 벽에다 대고도 이렇게 한번 말을 한번 해야 돼. 아까 얘기했잖아요. 들을 때는 아는데 내가 말을 하라면 말이 안 나오거든요. 말을 해야 문제를 볼 때 빨리 풀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리고 다른 문장이 쭉 나올 때 이게 찾아내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반복을 하는 거예요. 첫날이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첫 번째 복합 개념에서 협의 이야기 했어요. 다시. 자, 법률, 권리, 소유권, 그 다음에 민법, 그 다음에 협의, 그 다음에 토지와 그 정착물, 이제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할 때 땅은 뭘로 구분했느냐? 필지로 했다. 그래갖고 여기다가 지번을 부여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위아래도 권리가 미치는데 위에는 권리를 뭐라고 하자? 공중권. 이걸 공중권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걸 뭘로 딱 바꿔치기 하냐면 민법을 좀 공부를 하면은 지상권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아니에요. 지상권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지상권, 그 다음에 지표권, 그 다음에 지하권, 이렇게 할 때 이걸 지시로 이렇게 만든다니까. 지상권, 지표권, 지하권을 합쳐서 입체적이다. 이렇게 나오면 맞다 틀렸다? 틀렸다. 지상권 말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이거는 민법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은 민법의 용어고, 여기는 개론에서는 뭐라고 해야 된다? 공중권 해야 돼요. 그래서 공중권, 좀 세부적인 건 나중에 하자고요. 옆으로는 지표권, 밑에 있는 걸 뭐라고 한다? 지하권. 합쳐서 입체적이라고도 하고 또 3차원이라고도 하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두 번째 이야기는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주는 의미는 정착물이면은 부동산이다 이런 뜻이에요. 정착물이면은 뭐라고 한다? 부동산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정착물이 아니면은요, 동산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다시요. 정착물이면은 뭐라고 한다? 부동산이다 이런 말이에요. 정착물이면은 부동산이고, 정착물이 아니면은 부동산이 아니리가 뭐라고 한다? 동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착물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문제는 소유권을 따지기 위한 것이고, 그러니까 그 정착물이면 부동산이고 정착물이 아니면 동산인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연결됐냐면은 내가 이제 땅을, 이게 부동산을 이걸 매매를 했어요. 땅을 거래를 했어요. 그러면 부동산이면은 이거는 매수자 소유가 된다. 그러면 동산은 부동산이 아니니까 매도자 소유가 된다. 여기까지. 동의합니까? 다시 정착물이면은 뭐가 되고? 부동산이고, 부동산을 사고 팔았어. 그랬을 때 그 부동산이 이제
넘겨갔으니까 누구 소유가 돼요? 매수자 소유가 되고, 만약에 정착물이 아니면은 동산이니까 동산은 누구 것이 된다? 매도자 것이 된다 이 말이에요. 더 쉽게 이야기하면은 내가 지금 저기 주택이라고 하죠. 주택을 팔았어요. 근데 나무 그 저기 정원에 나무 있어요. 그러면 그 나무가 부동산이면 누구 거? 산 사람 거. 나무가 동산이면 누구 거? 매도자 거. 그러면 이사 갈 때 놓고 가는 건 뭐가 돼? 부동산. 갖고 가는 건 동산. 다시 이사 갈 때 놓고 가는 건 뭐라고요? 부동산. 갖고 가는 거 동산.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 나무를 팔았어요. 그 단독 주택을 팔았어요. 앞에 정원에 나무가 있어요. 이사 갈 때 놓고 가야 돼요? 갖고 가야 돼요? 바로 그 문제 걸린다 이 말이야. 어때요? 어떻게 해야 돼? 놓고 가야 돼? 갖고 가야 돼? 문제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생기죠. 그게 부동산이면 뭐 해야 돼? 놓고 가고, 동산으로 보면 갖고 가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이제 소유권 문제 다툼이 생기니까 어디까지가 동산이고 어디까지가 부동산인가 구분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칙은 놓고 가야 되죠. 원칙은 뭐 해야 된다고요? 놓고 가야 되죠. 근데 이제 갖고 간 사람이 있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기는 거니? 프로와 아마추어의 중개사가 나와요. 프로는 디테일에 강하다. 프로는 건성건성 하면서도 딱 이제 말썽 소지가 있는 걸 탁탁 체크를 해놓죠. 그래갖고 말썽이 안 생기게 하는데, 아마추어는 잘 몰라. 그러면 나중에 이제 계약을 이제 파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뭔 건덕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걸 들춰내갖고 막 자꾸 어렵게 해갖고 계약을 파기하고 어렵게 성사시킨 중개 거래를 이제 못하는 이런 일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이제 조금 더 이제 세련되면 사람의 성격을 봐갖고 딱 말로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구두로 하든지 아니면 문서로 하든지 지금 이 상태를 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언지를 주겠죠. 이게 이제 좀 더 부딪히는 건 아파트의 보조키 이사 갈 때 놓고 가야 돼, 뛰어가야 돼. 네? 그 문제 생겨 안 생겨요? 생기죠. 바로 이제 그 문제를 보자는 거예요. 이제 그 문제 보자는 거예요. 원칙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 저기 산 사람이 이제 협의에 의해서 뛰어가 된다 하면 괜찮겠죠? 뭐 협의로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원칙은 뭐 해야 된다? 놓고 간다. 그러니까 결론은 나중에 문제 풀 때 이제 이거 암기보다는 이사 갈 때 놓고 가는 건 부동산, 갖고 가는 건 동산 이렇게 보면 돼요. 그렇게 보는데 이제 말로 나올 때는 정착물이면 부동산이고 그 부동산을 정착물이 아니면 뭐가 되고 동산이고 근데 그 땅을 부동산을 매매를 했을 때 부동산은 누구 소유가 되고 매수자 소유가 되고 동산은 누구 소유가 된다? 매도자 소유가 된다. 바로 이 소유권 문제를 구분하기 위해서 정착물을 따지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정착물이라는 말이 뭐냐 이 말이에요. 정착물. 여기서 정착물이라는 말은 정착한 물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착이라는 말은요. 무슨 말이 의미가 있냐면 지속적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나중에 정착했다 이럴 때는 지속적으로 부착됐다 이런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말로 하면은 뭐 좀 그런데 금방 느낄 수 있어요. 뭐냐면 모델 하우스 땅에 붙어 있죠. 그러면 모델 하우스는 정착물로 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아닌 것 같죠. 왜? 뭐가 없으니까. 지속적으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공중전화 박스. 어때? 이사갈 때 그 공중전화 박스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아니죠. 이해하겠죠? 공중전화 박스라든가 모델 하우스 같은 건 정착물이다 아니다? 아니다. 왜 아니다? 지속적으로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으면 정착물인 거예요. 그러면 대표적인 게 그냥 제가 두 가지로 나무, 자 건물. 자 우리가 나무는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 아니에요? 아니 저 가로수. 이거 원래 시험 문제 이렇게 안 하고 수목으로 나와요. 나무는 정착물이 아니에요? 정착물이지. 아니 나무 서 있는 나무.
옮기면 또 이제 달라지는 거고, 거기에 나무는 정착물 아닐까요? 정착물이요. 거기 있잖아요. 어쨌든 몇십 년 있잖아요. 나무는 정착물이에요. 정착물이에요. 건물 정착물 아니에요? 정착물이에요. 둘 다 정착물이라고요. 왜? 지속적으로 땅 위에 뭐 하니까? 부착되어 있으니까. 이해하겠어요? 네, 다시 나무와 건물은 또 둘 다 어디에 해당된다? 정착물이라니까. 근데 문제는 이게 나무하고 건물이 땅한테 붙어 있는데 소유권의 문제가 생겨. 자, 나무는 저 가로수는 누구 거, 건물은 누구 거? 가로수는 땅 주인 거, 건물은 건물 주인 거. 나무는 땅 주인 거. 동의해요? 네, 건물은요? 아니죠. 여기서 건물은 땅 주인하고 권리가 다르다는 거지. 물론 한 사람이 같을 수도 있지만 어떤 땅하고 건물하고 권리가 같아요, 달라요? 아니, 원래 다르지요. 그냥 그 한 사람이 되지만 권리 자체는 다른 거 아니에요? 예, 무슨 말이냐면 등기가 따로 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건물은 건물 따로 권리가 있고 땅 따로 권리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무는 땅하고 권리가 같고. 동의합니까?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자, 둘 다 정착물인 건 맞아요. 나무도 정착물이고 건물도 정착물인데 우리가 이런 걸 따지는 문제는 소유권 문제를 따지기 위한 거예요. 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유권 문제를 따지기 위한 건데 나무는 땅 주인하고 권리가 같다 다르다? 같다. 건물은 땅 주인하고 권리가 다르다. 물론 한 사람이 같을 수는 있지만 본질적으로 권리 자체는 다르다. 그래서 이걸 종속정착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이걸 독립정착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정착물인데 정착물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종속정착물이 있고 독립정착물이 있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정착물 두 개. 뭐가 있다? 종속이 있고 독립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뭐가 종속? 소유권이. 지금 이 둘 다 어디에 부탁되어 있어요? 토지에. 지금 땅에 부착되어 있잖아요. 근데 종속이라는 건 땅하고 소유권이 같다. 이해됩니까? 독립은 땅하고 소유권이 다르다. 어찌 구분되겠어요? 다시. 자, 협의는 토지와 정착물을 말하는데 정착물은 이걸 따지는 목적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소유권 따지기 위한 거다. 근데 그 정착물은 이제 그게 두 개가 있는데 지속적으로 부착되어 있어야 되겠고 지속적이 아닌 거 아까 얘기했던 모델 하우스라든가 공중전화 박스는 정착물이 아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나무하고 뭘 보자 건물을 볼 때 둘 다 정착물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는데 소유권이 나무는 땅 주인하고 같고 그 다음에 건물은 땅 주인하고 뭐하다?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분하기 위해서 아무 말에는 수목은 무슨 정착물이고 종속 정착물이고 그 다음에 건물은 무슨 정착물이다? 독립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했어요. 예, 이제 그러면 자 여기서 독립의 대표적인 게 건물을 기억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 뭐냐면 이 나무도 등기할 수 있는 거 아십니까? 예, 그래서 이걸 나중에 이제 그 등기법에서 뭐라고 하는 거니? 등기된 수목 이런 말이 나와요. 임목법에서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예, 뭐 수목의 집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등기라는 말이 들어가요. 등기를 하면은 등기를 왜 합니까? 등기를 안 하고 가만히 놔두면 누구 건데? 땅 주인 건데. 등기를 했다는 건 땅 주인하고 권리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걸 표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기된 수목은 땅하고 권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된 수목을 뭐라고 한다? 독립이 된다. 또 하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세 번째 명인 방법. 이게 뭐냐면은 명인 방법이라는 말을 써요. 우리 이제 젊은 친구들은 이런 말 안 들어봤을 텐데 우리 그 되게 그 작은 나무 같은 거 심어놓고 팻말 이렇게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있죠? 예, 그거 왜 붙여요? 막 그거 팻말을 안 붙이면은 그 묘목 같은 건 누구 건데 땅 주인 건데 붙였다는 것은 땅 주인하고 권리가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지. 지금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명인 방법이라는 건 표시를 해놓는 거, 뭐 팻말을 붙여놨다든가 아니면 뭐 줄을 쳐놨다든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그러면 뭐가 된다? 땅하고 권리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예, 그렇게 알아두세요. 명인 방법.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여러분 남의 땅에다가 채소 갈면 땅 주인 거예요, 경작자 거예요? 다시 남의 땅에다가 채소 갈았어요. 배추 심었어요. 그러면 땅 주인 거예요, 경작자 거예요? 경작자 거예요. 대개는 남의 땅은 이제 주인이 이제 못 오게 하니까 국유지에다가 채소 갈면은 경작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그 판례로, 예, 이거는 농작물은 누구 거다? 경작자 거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네 개를 그냥 외세요. 첫 글자로 건, 등, 명, 작. 이게 농 해야 되는 농이 발음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네 개. 뭐라고 했죠? 건등, 명, 작은 독립이다. 이렇게. 다시 네 개. 뭐는 독립이다? 건등, 명, 작은 뭐라고 한다? 독립이다. 그리고 나머지는 종속 이렇게 구분이 나올 때. 그렇게 기억을 하는 거예요. 다시. 지금 법률은 뭐 따지고? 권리 따지고, 핵심은 소유권이고, 소유권은 아까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 할 때 우리 소유권은 뭐라고 한다? 상대적이다. 왜? 공적 제한이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소유권 문제는 어디서 정의를 했다? 민법이다. 민법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했다? 토지와 정착물인데 이걸 뭐라고 하자? 협의라고 하자. 근데 그러면 이제 땅은 옆으로는 어디까지가 내 땅이다? 필지로 구분했다. 그다음에 우아래도 소유권이 인정되는데 위에 있는 걸 뭐라고 하자? 공중권. 옆으로 있는 건 지표권, 밑에 있는 건 지하권. 합쳐서 3차원 입체적이다. 해서 이제 땅 이야기를 정리를 한 다음에 두 번째는 정착물. 그러면 정착을 해야 된다. 그 정착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포함하였다? 지속적으로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아까 모델하우스라든가 공중제나 박스 같은 건 정착물이 아니다. 근데 정착물의 두 개가 우리가 구분할 때 독립이 있고 종속이 있는데 여기서 독립이라는 건 땅하고 소유권이 같은 것은 종속, 다른 것은 독립하자 이거요. 독립에 네 개가 있는데 네 개를 뭐라고 하자? 건등명자. 자꾸 발음을 해야 돼요. 뭐라고 하자? 건등명자. 건등명작이 뭐예요? 건물, 등기된 수목, 명인방법 수목, 농작물은 독립이다. 시험 문제 27회 때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에서 종속에 해당된 걸 고르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뭘 딱 넣냐면 저기를 넣었어요. 국어. 이건 나중에 알 거예요. 이게 또랑을 국어라고 합니다. 또랑을 뭐라고 한다? 국어. 이게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독립 종속? 몰라도 건등명제가 아니잖아. 그러면 종속이지. 아까 네 개만 뭘로 딱 보자? 독립. 그 나머지는 다 뭘로 본다? 종속. 이렇게 하자 이거지. 무슨 문제 알겠죠? 공부 요령. 우리가 암기를 좀 줄이려면은 두 개가 나오면 한쪽을 딱 정리를 해보면 나머지는 뭐가 돼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종속을 기억합니다. 여기까지가 협의했어요. 그러면 협의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 광의가 나와야 돼. 광의 그러면 무슨 뜻이에요? 넓은 의미. 아까 좁은 의미는 이제 민법을 했다면은 토지와 정착물을 말하는데, 그럼 광의는 뭐냐?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이라는 걸 합친 거다. 이렇게 하자고요. 여기다가 준부동산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아까 협의는 이제 아까 이제 이걸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뭐가 뭘 말한다? 토지와 정착물을 말한다.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이제 준부동산 그러면 부동산에 준했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준부동산에 뭐라고 한다? 부동산에 준했다. 이게 준이라는 말을 조금 더 다른 말로 의제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을.
준이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한다? 의제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는 원래는 부동산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이면 준이라는 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동산인 거야. 그러니까 부동산은 아닌 거야. 근데 부동산처럼 여겨졌다라는 것을 준부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런 건 나중에 가면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 이게 쉽게 자동차를 생각하세요. 이게 대표적인 거예요. 일단은 자동차는요, 동산이요, 부동산이요? 자동차, 차 움직이잖아요. 동산. 차 움직이는 동산인 거예요. 근데 우리 차 등록하죠. 차 등록하잖아요. 그래갖고 저당 잡혀서 돈 빌려 안 빌려요? 빌리죠. 그러니까 동산인데 아까 저당이라는 것은 권리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소유권을 이렇게 제한을 하는 거거든요. 그 권리 아까 사수처에서 나중에 민법 배울 거예요. 처분을 제한하는 거거든요. 뭘 제한한 거라고요? 처분. 그러니까 이게 무슨 문제를 따지는 거예요? 권리 문제가 원래는 동산인데 부동산처럼 여겨졌다 이거지. 그걸 무슨 부동산? 준부동산. 예를 들면은 이제 자동차, 항공기, 선박 뭐 등등등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하게 돼요. 그래갖고 협의에다가 준부동산을 합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자? 광의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론이 뭐가 되느냐면은 아까 민법에서는 뭔만을 따졌는데 협의의 부동산만을 따졌는데 광의는요 밑에다가 나중에 이렇게 적으세요. 부동산 학에서는 광의의 부동산까지를 범위로 삼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이제 그냥 편하게 하려고 그냥 부동산 학은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이다라고 정의를 딱 했어요. 그리고 가장 좁은 의미로 부동산은 토건이다 했지만 부동산 학에서의 부동산은 범주를 어디까지를 범주로 잡는다? 광의의 부동산까지를 범주로 잡자 이 말이에요. 다시 부동산 학에서 부동산에 관련된 학문인데 그 부동산이라는 걸 어디까지로 범주로 잡자? 광의까지를 잡자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문에 이렇게 나와. 이게 시험 문제예요. 그러면 자동차는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이다. OX. 다시 자동차는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이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왜? 자동차는 무슨 부동산이고? 준부동산이고 준부동산은 어디에 포함돼서? 광의에 포함돼서 부동산 학의 연구 대상이고 나중에 뭐 할 때 나오느냐? 평가할 때 나와요. 시험 문제도 나오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건데 좀 어렵습니까? 좀 머리가 좀 이렇게 좀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전부예요. 인문학자가 아니라니까. 이게 전부라고. 그러니까 지금 이 파트에서 복합개념 그럼 지금 다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한 문제 맞힌 거야. 복합개념에서 법률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다시요. 자, 여기까지 쭉 다시 해봅니다. 그러니까 알 것 같은데 지금 저랑 이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제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걸 안 해봤기 때문에 익숙치가 않아서 그러니까 자꾸 그냥 책 볼 필요 없어. 책 보면 더 머리 아파요. 책 보지 말고 제가 하나씩 해가는 대로 자꾸 반복하고 지금 이 말이 그 유튜브 1강에 있어요. 1강도 있고 소유권도 있고 아마 소유권 절대적 소유권 상소유권 해갖고 그게 뭐 4강이 어딘가 있을 거예요. 몇 강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중에 하다 보면 되니까 그냥 지금은 유튜브는 다음 주를 위해서 우리 개론은요 복습보다는 예습이 더 중요해요. 그래갖고 이 시간에 조금 이렇게 좀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다음 주에 오실 때 오늘 하는 거 1강부터 그 9강까지는 안 봐도 괜찮아요. 그런데 10강부터 18강까지 그거 10분씩이거든요. 그럼 기껏해야 8강이니까 80분이야. 그 정도는 좀 투자해야 되겠죠. 그 정도만 다음 주에 듣고 오시면 돼요. 그 다음 주에 수요 공급을 딱 여기서 이 자리에서 완벽하게 터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이렇게 보면 돼요. 다시요.
자, 지금 이제 복합 개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합 개념 그러면 종합적인 생각이다. 종합이라는 건 세 글자. 뭐라고 한다? 법경기다. 법적인 생각, 경제적인 생각, 기술적 생각인데 법은 권리 따지는 거고 소유권 따지는 거다. 경제는 가격 내지는 가치 따지는 거다. 기술은 물리와 기능을 따지는 거다. 그래서 건물을 딱 보고 저거 누구 겁니까? 라고 묻는다면 무슨 생각이다? 법적인 생각이다. 얼마짜리냐 묻는다면 무슨 생각이다? 경제적 생각이다. 무엇 하는 거냐 묻는다면 무슨 생각이다? 기술적 생각이다. 하나의 건물 안에 세 가지 생각이 들어간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이라고 하는데, 근데 땅과 건물이 별개지만 토지와 건물이 일체로 거래할 때는 뭐라고 하자?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자. 됐습니까? 예, 토건은 토지와 건물은 별개라고 그랬죠? 예, 소유권이 별개인데 거래할 때 이걸 일체로 할 때는 복합 부동산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정리를 한 다음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권리 문제는 이제 소유권이고 소유권은 절대적이냐 상대적이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상대적이고 소유권은 이제 협의가 있는데 민법에서 하고 옆으로는 필지고 필지는 이제 지번으로 구분된 땅을 말하고 위에는 공중권이고 옆으로는 지표권이고 밑에는 지하권인데 합쳐서 뭐라고 하고 입체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정착물은 두 개가 있는데 독립이 있고 종속이 있는데 독립은 네 개가 있는데 건등명작이 있다. 건등명작 뭐라고요? 건물, 등기된 거, 명인방법, 농작물. 나머지는 뭘로 보자? 종속. 이렇게 풀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야기 이제 경제. 이제 경제는 아까 뜻은 뭐라고 했냐면은 경제는 가치 내지는 가격을 따지는 거다 이렇게 하자고요. 지문에 경제는 뭐 따지는 거? 가치 내지는 가격을 따지는 걸 뭐라고 한다? 경제다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가치와 가격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문제를 풀자?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이거 알아두세요. 나중에 이제 세 번째 시간에 얘기할 거예요. 중요한 말이에요. 가치는 가격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고 가치는 느낄 때 뭐라고 하고 만족이라고 하고 가격은 돈이다. 근데 이제 돈이 많이 찍어내다 보니까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가격이 같이 따라가는 거다 이렇게 기억을 하고 바로 이 문제를 따지는 것은 경제적인데 이 경제적 관점에 땅은 다섯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게 이제 책에 뭐냐면 2번에 가서 자산, 자본, 생산 요소, 소비재, 상품 이렇게 있어요. 찾았습니까? 예, 시험 잘 나와요. 그래서 첫 글자로 제가 다섯 글자로 자자생소품 이렇게 의자고 해요. 거기 다섯 개 뭐라고 한다? 자산, 그 다음에 자본, 그 다음에 생산요소, 그 다음에 소비재, 그 다음에 상품. 이 다섯 가지의 말은 무슨 관점과 관련된 말이다? 경제다 해갖고 첫 글자로 생, 소. 이게 상을 해야 되는데 발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품 이렇게 하자고요. 그래서 다섯 개 자자생소품 해갖고 무슨 관점? 경제. 이렇게 몇 개 외우는 거예요. 자자생소품 그럼 뭐라고 한다? 경제.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이 뭐죠? 자산은요 그냥 재산 이렇게 느끼면 돼요. 자산하고 재산은 같은 말로 써요. 자산, 재산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물건 가운데 값어치가 많이 나가는 거. 당신의 재산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때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 이걸 뭐라고 한다? 자산 그래요. 자산. 그때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자산은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를 10억짜리라고 하자고요. 그러면 그 10억이라는 것은 10억의 값어치가 나가는데 근데 이게 10억짜리가 내 돈은 4억이고요. 은행 돈은 6억이라고 하자. 이게 자산이에요. 아파트요. 이게 내 돈. 그 다음에 은행 돈. 그 내 돈을 자본이라고 해요. 은행 돈을 부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은 자본 더하기 부채 엄청 중요해요. 나중에 조금 더 설명을 하겠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자산은 뭐 더하기 뭐라고 한다? 자본 더하기 부채. 그래서 그 아파트는 내 재산이 될 수 있잖아요. 비싸니까. 근데 그 아파트의 그 값어치 나간 걸 돈으로 표시된 게 10억이라고 하자. 그러면 그 중에 내 돈이 4억이고 은행 돈이 6억이라고 하면 내 돈을 뭐라고 한다? 자본. 은행 돈을 뭐라고 한다? 부채. 그러면 바꿔서 자산은 뭐 더하기 뭐라고 한다? 자본 더하기 부채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 가는 거니? 이게 내 돈의 비율을 지분 비율, 은행 돈의 비율을 저당 비율, 그 다음에 부채 비율 이런 말이 시험에 100% 나오는 거죠. 이제 여기서 조금씩 말을 바꾸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다음에 하고요. 어떻든 이제 뭐냐면 자산은 재산하고 같은 말이고 그 자산은 값어치가 나가는 물건인데 그 자산 중에서 내 돈을 뭐라고 한다? 자본.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자본. 그리고 이제 남의 돈을 뭐라고 한다? 부채. 그리고 자산은 뭐 더하기 뭐다? 자본 더하기 부채다. 여기까지. 꼭 알아주세요. 그래서 자산과 자본 개념을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생산 요소 그러면은 땅을 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쌀을 만들잖아요. 그때 땅을 생산 요소다 이렇게 하게. 땅에다가 공장을 만들어 갖고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그 생산 요소다. 그래서 이건 이제 상식적으로 하나 기억합니다. 생산 요소 그러면 세 가지를 기억을 합니다. 토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본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동이 있다 이렇게 해주세요. 이걸 우리가 흔히들 생산의 3요소 그런 거예요. 뭐라고 한다? 토지, 자본, 노동. 그래서 땅 가진 사람을 지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자본 가진 사람을 자본가라고 합니다. 이건 용어니까 시험에 나오든 안 나오든 이런 정도는 기억을 해야 돼요. 노동을 제공한 사람을 노동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땅을 빌렸으면 거기에 사용하는 대가를 주게 되는 이게 지대입니다. 그다음에 자본의 대가를 금이라고 합니다. 이걸 이자율이에요. 이자. 그리고 노동의 대가를 임금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생산의 3요소 그럼 뭐라고 한다? 땅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거 땅하고 돈하고 사람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땅과 돈과 사람. 땅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한다? 지주.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는 이게 중요하죠. 이건 100% 시험에 나온 거예요. 지대 그러면 땅의 이용 대가. 지대 그럼 뭐라고 한다? 땅의 이용 대가.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이건 이제 중요하죠. 금리 그러면 돈의 이용 대가.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걸 이제 풀어서 쓸 겁니다. 그래서 지대 그러면 뭐라고 한다? 땅의 이용 대가. 금리 그러면 돈의 이용 대가. 이제 돈의 값어치라고 그랬죠? 제가 첫 시간에 이제 금리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흐른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물론 그건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돈이라는 건 흘러갈 때 금리가 어떤 데서 낮은 데서 높은 데로 이렇게 흘러가더라. 그리고 이제 노동의 대가를 뭐라고 한다? 임금. 이제 그러니까 땅에다가 농사를 지은 거니까 땅을 갖고 생산 요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비 그러면은요. 소비 그럼 밑에다가 이렇게 적으세요. 소비의 뜻은 뭐냐면 직접 만족 이런 뜻이에요. 앞으로 소비 그러면 뜻을 뭐라고 한다? 소비의 뜻이 뭐라고 한다? 직접 만족. 무슨 말이냐? 내가 밥을 먹었어요. 배부르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배를 부른 걸 만족. 밥을 먹었다 그러면 쌀을 소비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커피를 먹어서 기분 좋아졌다. 커피를 소비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소비 그럼 뭐라고 한다? 직접 만족 이렇게 느끼세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질문. 아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땅은 생산 요소이고 소비재다 이렇게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땅이 소비재일 때는 어떨 때일까요? 이게 질문. 다시 아까
책에서 뭐라고 했냐면 땅은 생산 요소이다. 이건 이해가 돼. 왜? 땅에다가 뭐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물건 만들고 땅에다가 농사지어서 쌀 만드니까 생산 요소는 금방 이해가 되는데 땅은 소비재라고 할 때 그게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아까 땅이 소비재라는 건 뭐예요? 땅이 우리한테 뭐 주는 거? 만족 주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가을 단풍, 경관, 자연 경관. 이해하겠어요? 자연에 우리 요 단풍 들면 멋있잖아요. 그 상황을 자연 그 자체를 소비재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느끼자 이 말이에요. 다시 소비재일 때는 나중에 이제 그런 뭐 등등등 이런 거. 그러니까 아까 뭐냐면 땅 자체가 우리한테 만족을 주는 것을 말하고 지금 단풍 들어서 우리한테 산에서 막 이렇게 기분 좋게 만들어 주잖아요. 그때의 그 땅은 무슨 역할을 했다? 소비재 역할을 했다. 이렇게 하자는 이야기. 일단 그 정도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 나중에 제가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무심코 했던 말들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앞으로 소비 그럼 뭐라고 한다? 직접 만족. 예. 그렇게 하고 그러면 땅이 소비재일 때는 어떤 경우가 그렇다? 자연 경관 같은 거, 휴양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땅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소비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 정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땅을 사고 파니까 땅은 뭐도 된다? 상품이다. 해서 5가지의 말은 무슨 관점의 생각이다? 경제. 그래서 첫 글자로 뭐라고 했자? 자자, 생소품. 꼭 있어요. 나중에 5글자 뭐라고 했자? 자자, 생소품. 이거는 무슨 관점의 생각? 경제. 예. 그리고 기술 2개 하자고 그랬어요. 기술 2개 뭐라고 한다? 물리적, 기능적. 아까 기술 2개 뭐라고 한다? 물리적, 기능적. 그렇게 했죠? 예? 예. 그래갖고 묶어서 뭐라고 한다? 복합 개념. 이렇게 이제 오늘은 그냥 이제 복합 개념과 복합 부동산이라는 말을 가지고 한번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 인문 강좌가 아니고 이게 한 용어의 전체거든요. 여기에 이제 많은 말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랑 공부할 때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니까 하면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이제 그 지금 있는 말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반복을 하고 이제 제가 그 복습보다는 다음 주에 뭘 하려면은 수요 공급 하려고 그러거든요. 수요 공급에서 몇 강에서 몇 강 보자고요? 10강에서 18강까지. 제가 이거 제시를 할 거니까 앞으로 여기까지를 꼭 한 10번씩 보고 오세요. 그리고 저랑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내용이 수요 공급이 완벽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저랑 이제 개론을 보다 더 쉽게 해갖고 증 따는데 아마 엄청나게 제가 이런 속도로 가면은요 제 생각으로는 한 3월 달쯤 가면은 아마 저 상위권에 개론이 딱 잡힐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릴게요. 엄청 쉽게 하는 거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